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 리듬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마구마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주목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어떤 뉴스가 좀 눈에 띄나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예. 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여성이죠. 예. 그 사람 숙소에 대한 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 내가 막은 것이 아니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막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찰청장은 수사팀 의견대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김기용 청장에게 이야기했다. 이게 김용판의 워딩입니다. 예. 그런데 김기용 경찰청장은 검찰과 수사권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도 맞지 않는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기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이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김기용 청장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김용판 서울청장 이야기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 말하자면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관여 이것과 관련한 그런 이 책임을 몽땅 다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조선일보 기자한테. 예.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나를 천하의 흉적으로 몰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김용판 씨의 그 발언 가운데요.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민주당이 주장을 했죠. 권영세, 김용판, 박원동 이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예. 소통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과는 통화한 일이 없다. 이게 김용판 씨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밀을 누설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외압을 받은 바 없다. 일상적인 통화였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이거는 의문인데요. 일단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용판 청장에게 예. 전화를 걸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뭔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예. 그 의혹 중에서 일부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네. 일부를 이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영세와는 자신은 통화한 일이 없다.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또 진실 규명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는 이러한데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오늘 주되게 관심을 갖고 본 사안은 댓글
제보를 한 국정원 전 직원이 그 김부겸 보좌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예, 이겁니다. 민주당 전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이 있습니다. 김상욱 씨인데 전직 간부였습니다. 이분이 국정원을 나왔고요. 작년 총선에 이제 민주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었어요. 예. 자, 민주당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정원 간부 출신인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그런 제보를 민주당에다가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김부겸 보좌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예. 그러면서 심리 전단 직원들 미행 사실도 보고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건의 본질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민주당에 제보를 했으니까 네. 그나마 이렇게 좀 밝혀졌지. 그럼 새누리당에 제보를 했어야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국정원의 부정선거 사실을 제보한 것이 문제다. 이런 식의 지금 논지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것이고 예. 본질을 흐리는 이런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그 사건을 교사했다라는 새누리당 주장과 동아일보 보도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세력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자, 새누리당 소속의 서상기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예. 이 사람 참 이 책임 못 질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6면 보도인데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여직원 댓글 사건은 잠시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좀 시간을 버티면 네.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새누리당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이거를 아주 입 밖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국정원이 그 대선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미 검찰 수사 결과로 입증이 됐는데, 자, 이 서상기 정보위원장, 이 사람이 왜 지금 주목을 받느냐? 야당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을 접근해야 될 텐데 열질 않아요, 회의를. 사실 지금 법사위하고 예.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예. 좀 문제를 파고 예. 또 다뤄야 되는데 정보위 자체를 소집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왜 그러느냐? 이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보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선결 조건으로 제기한 겁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 법안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네. 민간 영역에 대한 사이버 감시권까지 국정원에게 부여하자라는 것이 서상기의 법이거든요. 예. 이 지금 그 상황도 맞지 않고 이 맥락상 이 지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여전히 국정원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서상기의 주장이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회의 못 연다.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좀 심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나가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지나가는 사안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장악당한 언론들이 말이죠. 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듣게 될 녹음 구성에서는 어제 KBS, MBC, SBS가 국정원의 또 경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장악당한 언론들 이 사안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행태를 여러분들은 또 귀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신명 기사인데요. 예.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런 기사면은 정말 일면 톱감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면에 조그맣게 3단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노동자 53%가 허위 계산서 발급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료, 노무비도 부풀렸다고 하는데 또 과속과 과적을 강요당한 것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그 민낯입니다, 이게. 건설노조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은 전문 건설사 기역사가 덤프 트럭 노동자 니은 씨에게 3,2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역사는 니은 씨를 이 돈을 알선업자로 추정되는 디그 씨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서 송금했고 이틀 뒤 1,0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3,200만 원을 주고 1,06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거죠. 이 부풀려진 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후에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렇게 비자금을 만든 거죠. 이제 관심은 이 비자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쓰였는지. 예. 뭐 검찰의 수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MB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던데 정부의 불리한 국가 통계 발표가 잇따라 누락 지연된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예. 지난해 통계청장이 청와대와 잦은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일면 톱 기사인데요. 예. 2006년부터 2013년 2월까지 7년 동안 역대 통계청장이 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입수해봤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와대 등장 횟수가 20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에 이렇게 자주 가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청와대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와대 협의가 무려 20차례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 소득 격차 등 이런 예. 민감한 발표를 해야 되는 날에는 비서관 면담을 전날한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예. 예. 자, 지난해 우기종 당시 이 통계청장은 청와대 업무 협의 및 관계자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모두 4차례 151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청와대와 업무 협의는 주로 중요한 통계 발표를 앞둔 미묘한 때 이뤄졌는데 지난해 5월 17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협의를 한 바로 그 다음 날에 가계 소득 동향을 보여주는 1분기 가계 동향 발표. 일주일 뒤에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경기 흐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이틀 앞둔 6월 27일에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감이 담긴 고용 동향 발표를 하루 앞둔 7월 10일에는 김대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통계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청장을 부른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한 명징한 내용은 없지만 일단 작년 대선 과정에서 소득 격차와 관련한 아까 이제 새 진위계수 발표를 앞두고 발표 시점을 미루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통계 발표를 미뤄서 새누리당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도모했던 청와대 농가는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집권 세력에게 좀 불리한 통계 자료, 예. 이 발표를 좀 지연시키거나 누락시켰다 이런 의혹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야권에서 통계 조작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야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통탄한스럽습니다. 예. 그 청와대로 갔으면 예. 밥값은 청와대 쪽에서 좀 냈으면 아니죠. 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냈다는 부담을 거 아닙니까? 했군요. 예. 청와대가 낼 법한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 보도를 보면은 좀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 올 들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천억이 덜 거쳤다고 합니다. 예. 급기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복지 공약을 했던 박근혜 정부 이거 손도 못 대게 생겼어요. 예. 사실 공약은 이렇게 뻥뻥 내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들이야 복지뿐이겠습니까? 오늘 서울신문 5면을 또 보면은 네. 범정부적인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실렸습니다.
경제민주화 정말 뭐 재벌에 대해서 불방망이 들 것처럼 그 막 이렇게 포효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대선 전에는 이제 뭐 공약들로 많이 좀 내세웠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집권하고 나니까 예. 속도를 조절하자. 예.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는 보수 언론에서 계속 말하자면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말이죠. 현우석 부총리가 경쟁, 증세 당국, 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 이런 곳에서 지나치게 대기업들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 경제 민주화 이렇게 용두사미가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신면인데 쌍용차 해고자들 대한문 앞에서 이제 그동안 쭉 집회를 해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상대로 낸 5구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 신청을 5구의 집회 금지 통고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경찰이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회하게 해달라 이렇게 행정법원에다가 소를 이제 냈는데 행정법원이 그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노조 입장은 어떤가요? 떠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경찰이 계속 막겠다 막아도 된다 이거 행정법원의 결론 아닙니까? 예. 더 큰 충돌과 파행과 고초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1면인데요. 예.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배반의 땅이다 라면서 태조 이성계가 죽기 전에 했던 말로 전라도에서는 인재 등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 학교 학생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게 많은데 한국 국민들은 그를 비난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마침 그날 기차를 타고 광주에 갔는데 지역 감정이 안 좋을 때라서 경상도 말을 하면 맞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광주 출신인 한 여학생이 이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국 역사 교사 모임 회장인 이성우 선생님은 진보와 보수 차원을 넘어서 교사의 차별적인 언어 구사로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면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교사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1980년대에 쓰인 시의 배경을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전라도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 저 처음 들어요. 예. 예. 학교 측에 또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당연히 같습니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거꾸로 뭐 경상도를 비방을 했다든지 뭐 어느 특정 지도자를 찬양한다든지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 좌편향 교육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의 그 근거 아닙니까? 예. 하여간 참 이런 몰지각한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 이 국민일보 기사 중에 이 기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면 기사인데 네. 20대 그룹의 불공정 그 불편한 진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처벌은 훈장, 제재를 받은 임원들은 되레 승진과 영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0년간의 그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불공정 행위를 했던 그런 기업들의 책임 임원들 불공정 행위 669건 가운데 구성원을 제재한 경우는 13건, 책임져야 할 임원들 제재를 받은 경우가 13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검찰 고발은 단 4건에 불과하고 사내 징계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전무한 형편이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힘썼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일.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겠죠. 말하자면은 이 오물을 손에 묻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 임원 왜 징계를 해? 칭찬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공정사회 요원합니다. 이러면요. 예. 자,
동아일보 기사를 또 중앙일보 기사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전 부장판사의 사기꾼 아내가 예. 구속 집행정지 중에 달아나서 1년째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이제 하혈을 했는데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치료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부살인 사모님과 뭐가 다르냐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에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오늘 12면에 실렸고요. 예. 그 형 집행정지 한 해 300명꼴인데 대부분 제도를 악용한 합법적인 탈옥이다. 이런 지적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특혜 수단으로 형 집행정지가 악용되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일보 관련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볼만한 내용들은요. 한국일보 사고입니다. 회사 공고. 나머지는 다 뭐 연합뉴스 기사거나 혹은 뭐 한 기자가 여러 기사를 쓴 그런 뭐 이런 일종의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 기사들이라서 뭐 전해드릴 그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한국일보 사장 박진열 발행인의 그 한국일보 사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이 노조가 동료와 선후배에게 사실상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편집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저지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앞으로는 단호한 대응으로 더 이상의 무원칙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행태는 많이 봤죠, 사측이. 이렇게. 보통 언론사에서 이제 노사 간의 예. 어떤 대립 상황이 예. 빚어지면 이제 지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쎄 권한이 말이에요. 이제 사측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일방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죠. 또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라든지 자막을 통해서 예. 작년에 그 KBS가 파업했을 때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이라면서 그 책임을 노조에게 떠안겼던 그 당시 KBS 사측의 횡포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말 기자들은 돌아가고 싶은데 노조, 비대위가 이걸 막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진실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일보 논설위원 일동이란 명의의 그런 어제 성명이 나왔는데 기자들을 배제한 가짜 신문이다. 현재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일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사회와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게 노조의 성명이 아니라 한국일보의 어른급 되는 논설위원들이 일동 예. 이런 성명을 한국일보 내놨습니다. 사측은 이제 자신들의 지면을 이용해서 입장을 밝혀 있고 예. 이런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의 경영진 비판 기사는 한겨레에 나왔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글쎄 상황이에요. 말입니다. 한국일보의 진실은 한국일보 안에서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네,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 고생하셨습니다. 예.